전 김산하이고 대학생이고 신문방송학과 사회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악 듣는 거 좋아하고 영화 보는 거 좋아하고 TV 보는 것도 좋아하고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나는 어떤 정신질환 잘하는 라벨링 붙여서 보여준다는 거는 쉽지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더욱 뭔가 답할 수 없는 질문, 사실 내가 답해서도 안 되고, 그거는 어떻게 다를까라는 거를 생각해보면 사실 그런 것 같아요. 뭔가 그런 거잖아요. 결국 이제 우울, 불안 이런 것들은 결국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런 새벽 감성이라던가 센치해졌다라고 말할 때, 이제 감정이 이런 그래프로서 조금 내려갔다가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게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게 안 되는 거야. 이완 수축이 안 되니까. 그리고 특히 뭔가 우울증에 대한 어떤 되게 납작한 그런 말들, 시선들에 대해서 주로 하는 말이 마음의 감기 같은 거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몸이 어떤 병이 생기고 그러면 뭐 의학적으로 이렇게 접근하면서 충분히 고칠 수 있는 어떤, 아닌 것도 있지만 그렇게 한다면 사실 뇌 어떤 신경계에 대한 손상은 사실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 뭐 어떤 내가 어떤 증상이 있었고 뭔가 그 증상이 어떤 거고 해봤자 약간 어쨌든 말로 전달할 수밖에 없는 건데, 뭔가 그 병원을 2017년 10월, 그리고 그때부터 18년도 그랬고, 그러니까 많이 되게 힘들었고, 막 어떤 불안들이 되게 응집되어 있는 시기인데, 그때가 그렇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이제 그때의 기억이 어느 정도 사라져 있는데, 사람이 다 그렇잖아. 뭔가 불안한 어떤 힘들었던 일들을 되게 자동으로 잊게 되니까, 그게 마침 이제 기억 나면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나도 마침 정리를 좀 해 나가는 시기였고, 그리고 이런 프로젝트를 참여하면서 사실 오히려 더 정확하게 복귀할 수도 있고 더 정확하게 자기 객관화를 해볼 수 있는 거니까, 네. 나에게도 꽤나 좋은 기회가 분명히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16년도 내가 신입생 딱 들어갔을 때 그 학교 공동체 또는 그 커뮤니티 학과 공동체의 모든 것들이 너무 좋았어. 뭔가 그러니까 남고 기숙사를 나와서 그러니까 누군가를 되게 깔아뭉개거나 되게 좀 모욕하면서 되게 웃기려고 하는 그런 정서가 있다면, 여기는 그런 게 없고 그런 거 없이도 충분히 우린 재밌을 수 있고, 그냥 뭔가 되게 나이주의적이고 권위주의적이고 이런 거 없이도 충분히 서로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갈 수 있다라는 어떤 확신을 되게 주는 공간이었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애정이 되게 깊었는데 1학년 때부터. 그러고 나서 학과에 그런 어떤 일이 있었고, 그 일로 하여금 뭔가 되게 마음이 엄청 아팠어. 뭔가 내가 사랑하는 학과 공동체인데 되게 누군가가 아파하는 사람이 있고, 그 사실 자체가 되게 힘들었고, 어쨌든 여성주의적이고 되게 성평등한 학과 사회를 만들고 싶다라는 마음이 너무 컸던 것 같아. 근데 거기에 어떤 막 거창한 대의가 있었던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그 자체가 너무 화가 나고 힘들었던 것 같아. 그냥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뭔가 여성이라는 이유로, 그냥 그런 이유로 되게 아파했다는 거, 그거 자체가 되게 어떤 동기가 됐고, 사람 때문에 정말 사는 어떤 그런 성격이 강했고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그래서 뭐 이제 학생회 같은 걸 나가게 돼서 부학생회장을 했었고,
그러다가 되게 이제 뭐 어떤 투쟁 같은 것들이 있었고 그러면서 되게 그 부분에서 엄청 힘들었던 것 같아. 교수들과의 그런 다툼에서 뭐 전화가 오고 그러니까 어쨌든 나는 대리인 그런 부분의 역할이었으니까 부회장으로서 뭔가 계속 중간에서 매개해야 되고 근데 그 매개라는 게 사실 중간에서 내가 그렇게 될 수 있나도 싶고 너무 가까운 사람들이었고 그 당사자들과 그런 부분이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 시작은 그거였지. 시작은 그거. 아 내가 정말 힘들구나. 이거는 그냥 우울감 수준이 아니구나. 뭔가 병원 가봐야겠다라고 생각한 거는 17년도 이제 10월쯤 10월 23일인가 그때 처음 갔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당시에 그 병원을 이미 다니고 있던 친구들이 없었다면 가보지 않았거나 아니면 되게 늦게 가거나 그랬을 것 같아. 나도 똑같이 뭐 그런 정신질환에 대한 생각이 똑같았고 세상에서 되게 안 좋게 보는 시각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나랑 다를 게 없었고 근데 어쨌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내가 갔던 때고 그때는 그러니까 휴학을 중도 휴학을 10, 거의 12월 다 돼서 했는데 그거는 이제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었던 거야. 뭔가 등록금을 반환 받지도 못해 100%. 그 등록금은 다 3, 400은 다 이제 돌아올 수 없는 돈인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해야만 했었어 뭔가. 그 생각해보면 사실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3주만 버티면 되는 건데 그 3주를 버틸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지금 생각해보면 아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였구나라는 생각이 들어. 아예 그 원인은 제거해버린 거지. 학교를 아예 이제 휴학을 했으니까 사실 학교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없었고 그러니까 원인 자체가 맨 처음에는 그런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로 인해서 간 거지만 가서 뭔가 되게 깨달았던 거는 선생님과 얘기하면서 사람이 처음 마주하는 그런 애착 관계는 가족인데 가족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가 나중에 이 사람이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거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되게 나도 그런 부분에서 많이 생각하게 됐고 아 난 어렸을 때부터 되게 민감한 아이였구나 라는 생각도 많이 하게 됐고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 오히려 나에 대해서 되게 더 잘 알게 된 나는 이런 부분에서 되게 힘들어하고 또는 이런 부분을 되게 잘하고 이런 능력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을 좀 아껴야 되는 건데 어떤 일로 인해서 나의 어떤 장점이 되게 소진됐구나 이런 것도 알게 되고 그러니까 내 생을 전반을 되게 좀 돌아보게 되는 그게 1년 동안 거의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게임만 했어. 그때는 할 수 있는 게 게임이었으니까 그렇게 한 건데 그 시기를 되게 뭔가 시간을 낭비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되게 지금까지도 남는 어떤 시기인 것 같아. 어떤 지표가 되는 거지 뭔가. 최근에 무기력이 왔을 때도 아 내가 2018년 때처럼 그 정도의 무기력이 다시 온 건가? 어쨌든 그렇게 보내면서 되게 지난하게 끈질기게 좋아졌다가 안 좋아졌다가 하기도 하고 안 좋아졌을 때는 주로 이제 결국 사람에 대한 거였고 사회적인 어떤 사건에 대해서도 영향을 많이 받고 뭔가 누가 이제 세상을 떠나면 그냥 알던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되게 많이 접하던 사람이라는 이유로 되게 그냥 너무 힘들고 특히 되게 가까운 사람이 힘들어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엄청나게 많이 과하게 영향을 받은 것 같아. 그것 때문에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하고 그래서 근데 그때를 생각해보면 왜 그렇게 했지라고 생각해보니까 담배를 되게 많이 핀다거나 사람이 갑자기 되게 집착적으로 엄청 청소를 한다거나 갑자기 운동을 엄청 한다거나 그러니까 그런 일종의 자극들이 자해하고 어떤 부분에서 되게 비슷한 걸 수 있는 거야. 자기를 되게 혹사시키면서 뭔가에 대해서 되게 집착적으로 하는 거. 너무 힘들다 싶을 때 되게 나를 벌주는 방식이었던 것 같아. 되게 이제 우울 불안이만 있으면 되게 자책하고 아 내가 뭔가 너무 못났어 하면서 이렇게 자기를 공격하기 마련이니까 그 방식 중에 하나였던 것 같고 그런 생각을 해봤어. 뭔가 사람이 사람한테 공감을 하는데 그게 어떻게 생각해보면 너무 웃기고 제가 정말 신기한 거야.
다른 생명체들은 그렇게까지 안 하는데 사람은 너무 공감이라는 걸 잘 한다는 거죠. 이 사람이 아픈 거를 나도 아파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되게 웃기다는 생각이 들었고 1990년대쯤 들어서야 침팬지한테 이제 거울 뉴런이라는 게 발견됐고 그런 걸 토대 삼아서 아 인간에게도 이런 게 있어서 거울 뉴런이라는 걸 통해서 공감을 한다 이게 있었는데 그게 너무 신기했어. 뭔가 거울 뉴런이란 말 자체가 딱 그렇지 이렇게 인간은 뭔가 이렇게 공감을 하는 건데 나는 그걸 되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실제로 어떤 의사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슬퍼하는 거를 듣고 그 사람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나도 아파하는 게 어떤 심리적인 그런 것도 있는데 그 의사의 경우에는 이 사람이 아프면 정말 자기도 물리적으로 아팠다는 거야. 그래서 왜 그러지? 나는 정신과 의사인데 왜 이렇게 공감을 하게 되지? 정말 필요 이상으로 과하게. 너무 공감이 많이 됐어. 나도 이렇게 물리적으로 아픈 그런 건 아니지만 정말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더라고. 그런 우울에 관해서. 내가 혼자 할 수 있는 것들, 영화를 본다거나 글을 쓴다거나 책을 읽고 이런 거를 지금 집중하자 해가지고 그때 아빠가 있는 군산에 간 거였는데 그때 한 두 달 반 정도 머물렀었는데 참 신기하게도 그때 좋았던 일도 있는데 지금 와서 느끼는 거는 정말 지독하게도 나는 사람을 좋아하는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계속 혼자 있으니까 아빠는 저녁 때 오고 이러니까 되게 약간 안 하던 행동도 하고 그랬는데 17년에 특히 17년, 18년에 뭔가 되게 상태가 안 좋고 막 어쩔 줄 모르겠다면 자해를 했었어. 근데 그게 그러다가 좀 얼마 안 그랬었는데 다시 19년도 갑자기 괜찮아져야지 하고 간 어떤 군산이란 공간에서 또 자해를 하더라고 내가. 그게 결과적으로 진로 차트에 어쨌든 기록이 되니까 그래서 되게 아이러니했어. 예전에 그냥 갑자기 길을 걷다가 어떤 그냥 상가 건물 그 특정한 건물도 아니고 그냥 그 높이 올라가는 어떤 그런 게 그러니까 죽음까지 가는 생각들이 너무 뭔가 쉬워 보였어. 어떤 날에. 근데 그게 막 문안 같은 게 있잖아. 나는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진 않는데 그러니까 자살까지 그런 자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또는 우울증 그 검사에서 물어볼 때도 단계가 여러 가지 있잖아. 뭔가 구체적으로 계획한다거나 아니면 죽고 싶다 한 이 정도거나 그 구체적인 계획이라는 게 조금 더 와닿았던 것 같아. 나는 그 날에 어떤 날에. 근데 나는 항상 자살에 대해서 되게 좀 죽음에 대해서 되게 거리를 두고 이랬던 게 뭐냐면 그런 같이 병원을 다니는 친구들과 있을 때 상대적으로 괜찮은 편이었고 선생님도 항상 나 상태를 얘기하면서 되게 괜찮아질 수 있는 여지가 많고 어떤 부분에서 되게 건강해질 수 있는 그런 자원 같은 게 있는 사람이다. 되게 괜찮다 그런 부분에서는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와 더불어 생각했던 거 나는 그래도 자살할 생각은 하지 않아 라는 게 되게 크게 있었고 어떤 순간에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우울해하고 힘들어하는 걸 이해를 정말 못했거든. 이해를 못했다는 게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나는 그걸 느껴보지 못했으니까. 근데 진단을 받고 나도 병원을 다닌 후 어떤 비슷한 감정 비스무리한 감정을 느끼게 되니까 그 감정이 이제 확 온 것 같더라고. 자살 또는 자해 이런 것들이. 유년의 기억 관련해서는 딱 하나 남는 게 이제 형하고 되게 그런 형하고 있었던 추억인데 어렸을 때 이제 영화를 많이 봤고 형하고 되게 그런 놀이 같은 걸 많이 했어. 5살 차이인데도 막 어떤 막 반지의 제왕 같은 걸 되게 막 좋아했고 판타지물을 보고 막 그런 걸 보고 나서도 그 마치 그 영화의 세계가 아직 끝나지 않은 것처럼 뭔가 우리의 놀이로 가져와서 막 놀고 막 이랬고 그중에 되게 형하고 내가 좋아했던 내셔널 트레저라는 영화가 있는데 니콜라스 케이지가 나오는 옛날 그게 이제
보물을 찾는데 미국 독립선언문 뒤에 그 뭐 어떻게 레몬즙으로 이렇게 뿌리고 뭔가 말리고 드라이기로 말리고 하면 보물지도가 나타난다. 영감을 받았는지 형이 뭔가 그 영화를 너무 재밌게 봐서 진짜 이렇게 손으로 뭔가 종이로 해가지고 보물지도 같은 걸 만들어서 이제 엄마 아빠가 왔을 때 물건 하나 숨겨놓고 그걸 찾아봐라. 그 보물지도를 주고 막 단서들을 주고 그렇게 놀았던 기억이 나는 것 같아. 근데 그게 되게 중요한 기억인 게 내가 영화를 볼 때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태도와 맞닿아 있고 뭔가 그걸 삶으로 가져오는 거. 영화가 끝나도 그 영화의 세계가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 이루어지지 않을 그런 어떤 안간힘. 어느 정도 공감이 되는 게 그 평론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한 딱 그 계기가 되게 어떤 영화들이 이제 와닿았을 텐데 와닿았을 때 사실 그러니까 어떤 평론 글을 읽다 그런 글을 봤는데 자기에게는 그 존 포드 서부극의 어떤 그 존 포드의 서부극 시네마 이후에는 더 이상 그 이전과 같지 않다라는 말을 했었는데 근데 그 말이 참 너무 한편으로 치열한 말이면서도 한편으로 너무 아름다운 말이라고 생각을 했고 어떤 설레게 하는 어떤 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도 그런 영화를 만날 수 있을까? 그런 감독을 만날 수 있을까? 그리고 뭔가 솔직한 어떤 솔직하기는 정말 어려운데 특히 이 우울이나 불안, 무기력 이런 걸 겪으면서도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도 그 관계 안에서 솔직한다는 건 정말 힘든데 영화도 그런 것 같아요. 영화 앞에서 솔직한다는 거. 그래서 남다은이라는 평론가를 제일 좋아하는데 그 이유가 솔직하게 쓰려고 하기 때문에 결과가 어쨌든 근데 영화는 물론 영화 앞에서 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솔직하지 못할 것 같고 사람 앞에서도 되게 솔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뭔가 힘들었다는 내 일상이 그렇게 보잘것없는 게 아니라 정말 멋있고 괜찮을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을 준 영화라고 생각하고 그때 나루세 미키오라는 그 일본 감독 영화를 한 두 개 정도 긴자와 장품이라는 거하고 흐르다를 봤었는데 너무 좋았어. 너무 뭔가 그 등장하는 어떤 여성이 정말 힘들게 사는데 그 힘든 와중에서 뭔가 어떤 거를 잃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 어떤 걸 잃지 않으려는 게 되게 이 삶에 대한 우직함이고 되게 천진함이고 뭔가 힘들면서 자꾸 뭔가 계속 살고 있어. 그 안에서 뭔가 되게 그런 그 영화적으로 되게 흑백의 화면에서 되게 그냥 시간이 뭔가 흘러가고 되게 뭐랄까 순수하게 되게 표현이 되고 그 순수함이 뭔가 되게 그냥 너무 결연하고 되게 그냥 이렇게 가는 어떤 태도여서 그런 의미에서 너무 순수하게 느껴지니까 그 영화가 너무 되게 좋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 너무 아름답고 나도 나도 그냥 삶을 일상을 그냥 살 수 있겠구나라는 또 되게 용기를 주는 그러니까 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참 많이 하는데 어떤 안전한 길을 많이 택하곤 하는 것 같아. 난 관계에 있어서 뭔가 섣부르게 하려고 하지 않고 뭔가 어떤 방어 기제 때문에 왜냐면 되게 이런 뭔가 좀 무서워하기도 하고 이런 새로운 만남을 그러면서 또 동시에 막 이런 생각도 하거든 뭔가 근데 뭔가 생각을 너무 많이 하지 말자 사나야 너무 이런 거 무서워하지 말고 그냥 오는 관계에 대해서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자 그냥 너무 깊게 들어가지도 말고 처음 생각한 게 답인 것처럼 원래 그런 생각도 항상 동시에 또 가지거든 뭔가 딱 나를 떠올렸어 나는 말로는 아 되게 많이 쳐내고 되게 거리 많이 두고 되게 겉으로는 안 그러지만 속으로는 되게 요즘 보면 엄청 이렇게 혼자 이렇게 막 깊숙이 들어가는 사람인 것 같다고 얘기를 하지만 생각을 해보면 나는 참 노력을 또 많이 하기도 하고 이런 인간관계 사람에 대해서 사람한테 사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서 나 스스로 생각해서 참 사람 없이 못 사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어
뭐 어떤 부분에서 참 지독할 정도로 징할 정도로 정말 사람을 찾는구나 라는 생각. 그래서 되게 이중적인 것 같아. 그런 그래서 두 가지 생각을 동시에 하는 것 같아. 정말 나에게 있어서 꽤나 도전인 것 같고, 어, 또 어떤 기회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나의 우울을 또는 불안 또는 무기력을 말로써 이렇게 한다는 게. 그리고 또다시 느낀 거는 그 반대로 아직 이것을 내가 내 말로 정확히 정리하지는 못하는구나 를 깨달은 것 같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 뭔가 아 원래 그렇지 이런 거를 잊고 언젠가 내가 마침내 이거를 말해낼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닐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강하게 하게 된 것 같아. 저는 사진하는 슬기라고 하고요. 서울에 살고 있어요. 원래 걷는 거를 되게 좋아해서 덥던 뭐 춥던 그냥 막 되게 많이 돌아다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산책하는 게 좋아지는 것 같아요. 약간 주변 사물 같은 것도 보게 되고 그런 풍경 같은 것도 보게 되니까. 일단은 소재가 저와 너무 맞는 취지였고, 뭐 우울증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누구한테 한 번도 제대로 막 터놓고 말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서 이런 프로그램을 같이 하게 되면은 내 얘기를 좀 더 많이 들려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하게 된 것 같아요. 일단 필름의 제일 좋은 점은 그때의 기억을 딱 남겨준다는 것 같아요. 약간 디지털도 그런 맥락이긴 한데 일단은 너무 편리하고 너무 흔하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저한테는 그냥 뭔가 그냥 하나의 그냥 정말 전자제품?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냥 쟤는 하나의 기계? 반면에 필름 카메라는 이 작동도 카메라마다 다 다르고 뭐 필름의 색감도 기계마다 다 다르고 그러니까 찍을 때도 일단은 되게 한 장 한 장 의미를 더 부여하게 되고 그런 점에서 필름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옛날에 좋아하던 연예인이 있었는데 이제 그 잡지를 그 첫 장을 피는 순간 너무 사진이 멋있는 거예요. 원래도 카메라에 관심이 많긴 했었는데 이제 그걸 보니까 이제 나도 그거를 저렇게 찍고 싶다. 찍으신 그 포토그래퍼님의 이름을 정확하게 기억하게 된 거죠. 아, 이분처럼 돼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면서 사진가의 꿈을 가지게 됐어요. 저는 사실 처음 카메라 받았을 때 되게 많이 설렜어요. 솔직히 말하면. 왜냐면 제가 한 필름 사진을 안 찍은 지 되게 오래됐거든요. 그냥 뭐 사진 자체를 약간 찍을 겨를도 없이 그냥 혼자 생각하고 혼자 눈으로 담고 그러기에 바빴는데 그런 나한테 이제 이런 필름 카메라가 지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 딱 받고 이 뷰파인더를 보는데 너무 제가 그 순간 어린애가 된 것 같은 거예요. 약간 기분이 너무 좋아졌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막 찍는 모습도 그렇고 그냥 진짜 그 말씀하신 대로 아무거나 막 찍어도 상관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막 찍는데
그 모습이 내 스스로가 너무 어린 아이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생각하는 제 사진의 결도 약간 말씀해주신 것처럼 보통 사람들의 시선으로 봤을 때 예쁘지 않은 것을 담으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럼 인물 사진은 제외하고 그런 거를 내가 최대한 아름답게 좀 나만의 표현 방식으로 찍어보는 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냥 오롯이 저의 시선을 담고 싶어요. 그 필름 카메라 주신 취지랑 비슷하게 그냥 뭐 어디 뭐 구도에 얽매이지 않고 진짜 오롯이 제가 딱 바라보는 시선의 사진을 찍고 싶거든요. 저는 일단 카메라랑 필름통이랑 팔찌를 가져갔었는데 카메라랑 필름통은 저에게 있어서 가장 나의 아이덴티티를 표현할 수 있는 물건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일 오랜 시간 동안 같이 있기도 했었고 서울에 올라왔을 때 처음 만난 카메라거든요. 지금 한 5년째 같이 지내고 있는데 저의 5년 동안 서울의 기억을 다 담아주는 카메라라서 필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챙겨오게 됐던 것 같고 팔찌는 이제 또 사람이 어떻게 일만 하면서 삽니까? 이렇게 또 즐거움도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밴드의 이름이 적힌 팔찌를 가져오게 됐어요. 제가 지향하는 사진은 일단 제일 끌리게 되는 거는 아무래도 인물 사진인 것 같아요. 뭐 상업 촬영을 제일 하고 싶어 하고 또 좋아하는 사진들을 보면은 다 대부분 그런 사진이었기 때문에 꼭 상업 촬영이 아니라면 주로 약간 여성의 몸을 드러내는 사진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뭐 그림도 그렇고, 뭐 어떤 조각이라던가 그런 것도 그렇고 그런 쪽에 좀 흥미를 많이 가지는 것 같아요. 저한테 코로나는 영향을 많이 끼쳤죠. 2019년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너무 최악이다. 빨리 새해를 가서 새 마음으로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올해 다니던 일도 그만두고 이제 유럽 한 달 살기를 계획했어요 원래. 근데 이제 그게 코로나 때문에 막혔죠. 원래는 한 달을 살고 거기서 이제 그런 내 마음을 좀 치유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 시간을 좀 갖게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했고 사실 진짜 안 좋은 생각이지만 그 유럽을 갔다 와서 그냥 갈까? 그러니까 세상을 떠버릴까? 라는 생각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 정도로 그런 유럽은 나에 대해 있어서 올해 정말 큰 계획이었는데 이게 막혀버리니까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약간 내가 그나마 생각했던 치유 방법 중에 하나였던 게 사라지니까 이게 약간 멘탈이 어디로 가야 될지 갈피를 못 잡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좀 더 심해진 것 같아요. 한 3년? 3년 전부터 좀 많이 강박이 좀 심해졌던 것 같아요. 좀 그런 사람들의 시선? 뭐 그렇게 누가 나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거? 사실 그 사람들은 나한테 관심이 별로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런 강박은 잘 안 없어지는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사실 약을 먹고 있긴 한데 이게 과연 얘가 나를 호전시킬 수 있나? 이 작은 알약이 어떻게 이런 상태인 사람을 괜찮아지게 하는 건가에 대한 생각은 여전히 갖고 있긴 하거든요. 그럼에도 먹고 있긴 한데 약간 진료도 그래요. 이거를 내가 지금 이렇게 상담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해서 내가 나아지는 게 있을까? 그런 생각을 자주 하거든요. 사실 아직 해결은 사실 못 받은 것 같아요. 뭐 항상 저만 얘기를 하고 선생님은 거의 들어주시는 편이니까. 근데 이제 이런 선생님의 태도?
잘 들어주시고 뭐 그런 데서 맨 처음 갔을 때는 되게 약간 위로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약간 그런 분위기 자체가 약간 모든 사람이 나에게 친절한 그런 느낌,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제일 회의감이 들었던 거는 아무래도 제일 친한 친구한테 말을 했을 때 그 친구가 저한테 한 말이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해서 네가 말하는 걸 이해할 수 없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저한테.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상처를 크게 받았던 거죠, 그때. 그러니까 힘든 것도 나도 다 들어주고 그랬는데 내가 정작 힘들 때는 그런 말을 나한테 했으니 그런 데서 회의감이 많이 들어서 사실 그 다음부터는 나에 대해서 더 감추려고 벽을 많이 쌓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도. 후회한 적도 있었고 좀 후련한 적도 있었고 반반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걸 말했을 때 그 듣는 상대방의 생각까지 하게 되니까 그거를 생각하면은 이걸 말한 게 후회가 되고 반면에 이제 나를 생각하면은 이제 터놓을 사람이 한 명 더 늘었다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후련한데 이제 이렇게 반반씩 공존하는 것 같아요. 너무 고생한다. 고생 정말 많이 하는구나 싶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좀 나도 좀 저렇게 진중하게 뭔가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좀 비교적 너무 가벼운 사고들로만 좀 작업을 했던 것 같아서 뭐 그날 촬영하면서 좀 나도 저 친구들처럼 좀 뭔가 진득하게 좀 깊게 좀 그런 사고를 좀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아마 소소한 그런 디테일에서 차이가 있진 않을까요? 이게 사진은 그 찍는 사람의 컨디션에 따라서 보여지거든요, 결과물에. 그 사람의 뭐 감정 상태라던가 뭐 그런 게 다 드러나니까 아무래도 뭐 큰 건 아니라도 뭐 좀 더 하나의 뭐 약간 뭔가 생기가 들어간다던가 그런 디테일한 차이는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일단 저의 자체, 제 멘탈 자체가 변화가 있으면 우리는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럼요. 우리는 결국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는 결국 같은 거잖아요. 우리의 이야기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고 우리는 친구가 충분히 될 수 있죠. 저는 본가로 내려가고 싶어요. 가족들한테 있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뭐 진짜 영화처럼 뭐 귀신으로 뭐 돌아다닐 수 있다면 그냥 그 옆에 같이 있고 싶은 거죠. 좀 마음이 아프겠죠? 근데 엄마 아빠가 슬퍼하겠죠? 맨날 그렇게 지낼 테니까 가끔 찾아가는 걸로 해요, 우리. 저는 바다에 있도록 하겠습니다.